for the longest time. 자, 아주 오랜 동안이란 뜻이에요. 뭐 가장 오랫동안 이렇지 않아요. For the longest time은 그렇습니다. 최상급이라고 해서 꼭 뜻이 아주 최상의 뜻을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It was debated. 자, 여기서 it은 가주어고요. 여기서 진주어는 지금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에요. 그래서 how의 be's 주어, 그리고 computed 동사입니다. 계산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도 계산기에 계산기. 그래서 이 벌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무엇을 the distance to their nectar 그들의 그 꿀물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어 왔다. But 그러나 we have now figured it out. 자, figure out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사랑 부사랑 붙어버려서 이렇게 새로운 의미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이어 동사라고 해요. 두 개의 단어로 동사가 되었다 해서 이어 동사라고 하는데 이 친구의 이제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명사 목적어는 꼭 요 사이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그거 이렇게 랩 같은 데서 check it out, check it out 이 소리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것은 check it out입니다. 이것 또한 이어 동사 사이에 그 대명사 목적어가 들어간 거예요. 꼭 대명사 목적어는 이렇게 안에 요 이어동사 사이에 있어야 되고요. 일반 명사의 경우에는 일반 명사의 목적어의 경우에는 그럴 때는 요 사이에 들어가도 되고 뒤에 와도 됩니다. 알겠지? 지금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그러니까 문법 중요한 거야. 왜 체크아웃이라고 하는지 이제 알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방법을 마침내 알아냈다라고 해서 have figured가 나오면서 자 이거는 완료 시제의 완료죠. 완료 시제가 4개로 해석이 되잖아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근데 여기에서 완료로 이제 알아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The bee is actually approximating distance. 자, 이 벌은요. is approximate가 어림잡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이제 진행형이에요. 어림잡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거리를 뭐 함으로써? by measuring, 측정함으로써. 뭘 측정하냐면요. the amount of visual stimuli. 이런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it receives라고 했는데 자 여기 목적어 없죠?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겁니다. 대신나 위치가 여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on the trip이라고 했는데 여행이 아니고 자신들이 이동하는 중에 이동하는 동안에 여기 on 쓰인 거 기억하시고 그 벌들이 받은 시각적 자극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거리를 실제로 어림잡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it은 당연히 the be가 되겠죠. 그리고 이 스티뮬리 한번 보고 갈까요? 이 스티뮬리 복수형이에요. 스티뮬러스가 단수형입니다. 자극. 자극들 해서 이제 자극들의 양을 측정함으로써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자, imagine this setup. 자, 이런 장치를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장치는 이제 뒤에 나옵니다. You take a paper towel tube. 있잖아, 그 휴지심. 그것의 페이퍼 타월은 좀 더 길잖아,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이 튜브를 한번 준비를 해. 그리고 split it open. 그것을 이렇게 칼로 싹 그어가지고 펼쳐. 그럼 어떻게 돼? 네, 이렇게 종이가 되겠죠. 그죠? 그럼 그 안에다가 paint a bunch of tiny trees. 이렇게 나무들을 그 안에다가 막 이렇게 그려주란 말이야. 응? 나무들을 그려줘. 나 또 이거 그리고 앉아있다 또 이렇게. 나무들을 이렇게 막 그려주는 거야. 그래서 나무들을 막 이렇게 그렸어. 그렇게 한 다음에 along the inside, all along the inside, 안쪽 전체에다가 이렇게 나무를 막 그려주라는 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나무를 그려줘.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then you tape it back
up. 다시 tape it back up 이라고 하면은 다시 그것을 이제 테이프로 다시 붙여서 밀봉하다입니다. 테이프 up에 back이 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테이프로 붙여서 밀봉하다. 여기 이 얘기를 안 했네. split it open이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쪼개서 열다가 돼요. 그리고 이 it은 앞에서 나왔던 paper towel tube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을 쪼개서 펼쳐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다음에 다시 얘네들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여기 쪼갰던 요 부분은 이렇게 테이프로 다시 봉해준 거죠. 나 정말 노력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take it back 하면은 자, 여기 요 it도 아까 그 열어서 펼친 그 휴지심 그것을 이제 테이프로 다시 붙이고 그다음에 put the tube 그 튜브를 자, 그럼 다시 튜브가 됐잖아, 그치? 그 튜브를 이제 put at the door of the hive. 그 벌집의 문간에다가, 입구에다가 놓는 거야. 여기서 병렬 구조, then이란다, 미안. 테이프랑, 그리고 put이랑 병렬 구조. so that, 뭐뭐 하도록이죠, 그죠? 뭐 하도록 벌들이 must fly through it to exit. 날아서 그것을 통과하여 이제 나가도록, exit 하도록 이렇게 벌집 입구에다가 그것을 놓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버그 사이언티스트, 곤충 과학자들도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 While the bees only flies 10 inches through the tube. 이 벌들이 오직 이제 그 튜브를 통과해서 단지 10인치만 날아갔지만 여기서 while은 날아간 반면에라고 하는 대조를 나타내는 접속사고요. From its point of view. 그것의 관점에서는 했을 때 요 it은 뭘까요? 바로 벌입니다. 앞에서 초록색으로 했었죠? 그 벌의 관점으로부터는 It just flew through an entire forest. 알았지? 그 벌의 관점에서는 그냥 난 거야. 그 전체의 숲을 막 날아서 통과한 것 같다는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If the scientist put a nectar source right at the end of the tube, 과학자들이 만약에 그 꿀 공급원을 놓는다면 어디에? Right at the end of the tube. 그 휴지심의 맨 끝에다가 꿀 공급원을 놓는다면 그 벌은 날 거예요. 10인치를. To it. 그것까지. 자, 여기에서의 또 it은 무엇일까? 요 it은 바로 nectar source예요. 그 꿀 공급원까지 10인치를 날아갈 뿐이야. 근데 but go back.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할 겁니다. 뭐라고 보고해요? There is nectar a whole forest away. 숲 전체를 넘어서 그 꿀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거 보면은 지금 if절이에요. 그죠? 하지만 여기 put이 과거는 아니고요. would가 있기는 하지만 이거는 현재 시제도 됩니다. 굳이 가정법을 이제 써서 put이 put 그래서 과거 시제도 put이잖아요. 그러면 이거 가정법 아닌가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정법은요. 일어날 가능성이 0%이거나 아니면 사실과 완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건 가정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알겠지? 그냥 조건문일 뿐이야. 그냥 would는 그냥 그럴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강한 추측. 이렇게 될 거가 틀림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go back and report 라고 했을 때 여기 이것도 병렬 구조. go back and report. go하고 report하고 병렬 구조. 알았지? 그리고 fly도 병렬 구조.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다 fly, go,
report. 하지만 go하고 report 이게 더 이제 병렬 구조가 더 끈끈하게 보이는데 어쨌든 다 would에 걸려 있는 겁니다. 와, 이 벌들 웃기네. 응? This was confirmed by removing the tube. 이것은 확인이 됐습니다. 수동태 무엇에 의해서 by removing the tube. 그 튜브를 제거하고 then putting tiny little RPIDs on back of the bees. 봐봐. 이 벌들의 등에다가 아주 조그만 전자태그예요. RPIDs. 전자태그를 붙임으로써. 근데 지금 봐봐. 일단은 여기서 병렬 구조 removing, 그 다음에 putting 이렇게 by의 뒤에 오는 전치사의 목적어로서 이렇게 동명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 대절입니다. 이 등에다가 이제 전자 태그를 붙인 벌들은 어떤 벌이었는지 그걸 보는 게 중요해요. 자, 주격관계 대명사절이고요. 이 the bees를 지금 선행사로 봤습니다. 그 벌들은 어떤 벌들이었냐면 So a dance of the tricked bee. 그러니까는 요 수식을 받는 비의 입장에서는 속임을 당한 거야. 알았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과거 분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속은 그런 벌들의 춤을 보고 went on to overshoot the location by a mile. 봐봐, 여기 went to는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춤을 봤잖아, 그치? 춤을 보고 계속해서 날아간 거야. go on to 하잖아요. go on to 부정사 그러면 계속해서 봉사하다 이 말이야. 그래서 계속해서 지나쳐버린 거예요. 그 지점, 바로 그 꿀이 있는 지점을 1마일을 지나쳐간 그 벌들, 이 벌들의 등에 RPIDs, 그러니까 전자태그를 붙였어. 일단 어떻게 하고 그 튜브를 제거한 거야. 튜브가 계속 있으면 벌들이 계속 가면서 그냥 착각을 하는 건데 그 튜브를 없애버리면 그 안에 있던 벌들이 어떻게 그 꿀의 위치를 알겠어. 일단 다녀온 벌들이 이제 춤을 춰서 알려준단 말이야. 나 지금 막 춤추고 있잖아. 책상에 앉아서 춤추고 있어. 그런데 이제 춤을 춰서 알려준단 말이야. 야, 저기 있어. 막 이러면서 알려주는데 걔네들이 잘못 알려준 거야. 왜? 걔네들은 그 휴지심, 안쪽에 나무가 그려져 있는 휴지심을 통과해서 갔기 때문에 굉장히 멀리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돌아와서 벌들한테, 야, 되게 멀리 있어. 라고 얘기를 전해준 거야. 자기 춤으로. 이제 이해되시죠? 이 춤춘다는 표현이 춤을 춤으로써 이렇게 팔자춤을 춰요. 벌들이. 그러면서 이제 위치를 가르쳐 준다고 하거든. 그래서 춤을 춰서 알려줬는데, 걔네들이 잘못 알려줬고, 그래서 이 튜브가 없어진 후에 얘네들은 없어졌으니까 다른 시각적인 그런 자극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멀리 있다고 했으니까 가봐야지 하고 그냥 쌩 하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렇게 실험을 함으로써 알았지? 그래서 여기까지가 다 이 바이구가 이 실험을 한 그 내용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인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항상 요 this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또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요 this가 가리키는 것은 요 앞문장입니다. 요 this 내용도 어떻게 찾아야 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연결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 overshoot이잖아요. overshoot은 이제 지나쳐가다라는 의미예요. 요거 동의어 좀 정리하고 갈게요. pass by도 되고요. 워낙 많이 쓰는 어휘라서 pass by, go beyond도 돼요. go beyond. 그리고 이제 exceed도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So, 따라서 the bee is really just a simple robot. 그냥 실제로 정말 그냥 작은 단순한 로봇일 뿐이다. 벌은. 그리고 지금 뒤에 which
is가 생략되어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되어 있고요. 그리고 driven by cunning algorithms. 그러니까 커닝이라고 하면은 이거 우리가 한다고 하잖아. 시험 볼 때 부정행위하면 그 커닝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묘한, 정교한의 의미도 있어요. 그래, 커닝할 때 좀 정교해야 되잖아. 하지 마! 하면 큰일 나. 그래서 어쨌든 원래 의미는 교활한, 네. 교활하잖아. 시험 때 왜 그 부정행위를 하나? 근데 교활한의 의미도 있어요. 근데 두 번째로 정교한의 의미가 있고 여기에서는 정교한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단어 교재나 어떤 단어표의 첫 번째 뜻만 암기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자, 교활한으로 해석이 되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정교한, 교묘한 이렇게 된다면 아, 이거 좀 이해가 되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동의어 정리하고 갈게요. sophisticated. 자, 정교한이라는 의미로 그리고 ingenious 그리고 shrewd 이렇게 동의어가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래서 벌은 정교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아주 단순한 로봇에 불과하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벌이 자아를 가진 어떤 영리한 생명체라면 그렇게 그 휴지심 안에다 그림 그려서 나무 좀 보여줬다고 그 거리가 되게 멀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은 안 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그런 영리한 생명체라기보다는 이제 교묘한 알고리즘에 따라 움직이는 단순한 로봇과 같다라고 결론을 이제 필자가 내리는 겁니다. 벌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나 또한 난 벌이 되게 사랑스럽거든? 선생님이 직접 찍은 호박벌 영상을 요거 뒤에 넣어줄 거예요. 전 진짜 많이 사랑하거든요. 그 호박벌들. 근데 걔네들이 결국엔 이런 거다라고 얘기하는 데서 조금 빈정이 상하지만 어쨌든 그리니까. 자, 주제요 나오겠고요. 그리고 빈칸, 함의추론. 계속 똑같은 거 말씀드려서 조금 미안합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 순서, 어법, 어휘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빈칸 먼저 보자면 여기 이 두 번째 문장에 measuring the amount of visual stimuli it receives on the trip까지가 다 빈칸 될 수 있어요. 숲 그림이 그려진 통을 통과했을 때 거리를 오판한다. 그런 실험 내용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시각 자극의 양이 거리 측정의 척도임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이어서 이 부분 이제 빈칸으로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맨 뒷문장으로 가서 8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Overshoot the location by a mile. 그치?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그냥 숲 그림이 그려진 통을 통과했을 뿐인데 이제 그 1마일을 더 가게끔 이제 동료들한테 설명을 했단 말이야. 멀리 있어. 숲 넘어 있는 것 같아. 하고 막 붕붕붕 날면서 위치를 설명했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overshoot the location by a mile. 중요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driven by cunning algorithms. 저는 사실 여기서 그냥 요 심플 로봇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벌의 지능을 좀 약간 무시당하는 것 같긴 한데 벌이 지능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입력된 시각 데이터, 그래서 알고리즘 이것에 따라 기계적으로 거리를 산출한다는 그래 결론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벌을 너무 무시해 이렇게 저처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길 바랍니다. 함의추론도 또 마지막 문장이에요. 바로 내가 지금 표시했던 이 문장이 바로 함의추론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속뜻이 뭐냐? 내가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고 했잖아. 선생님은 너무 감정적이라 좀 손해볼 때가 많아. 자, 근데 속뜻에 보면 꿀벌이 비행 중에 접하는 환경의 시각적 변화를 거리로 확산하는 그런 정교하고 기계적인 본능적 규칙에 따라서 행동할 뿐이지 실제 공간 거리를 인지하는 지적 능력을 갖춘 것은 아니다. 알겠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상선지 한번 뽑아보자면 an organism
whose navigation depends on mechanical processing of visual data rather than spatial awareness. 공간 인식보다는 rather than spatial awareness. 이거보다는 일단 depend on 의지해 무엇에 이런 시각적 데이터, 비주얼 데이터의 그 mechanical processing, 기계적 처리에 의존하는 거야. 뭐가? whose navigation, 그 벌의 그런 항법이. 알았지? 그래서 그런 생명체다 라고 하는 지금 요 예상선지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위치도요. 요 뒤에 8번이 좀 중요하네. 8번, 9번 문장이. 요 8번째 문장이 문장의 위치로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이 this라고 해서 앞문장을 확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문장에서 뭐라고 했어? 지금 딱 여기 요거 선생님 표시해줬잖아. 벌이 거리를 잘못 보고할 것이라는 가설을 내놓고 그리고 이제 여기 이 문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이제 실험을 했어요 하고 내용이 나오면서 실제 실험 데이터로 입증하는 순서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8번 문장이 딱 지금 그 위치에 와줘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순서를 볼 건데요. 순서 같은 것은 지금 이제 마지막 중요한 8번, 9번이 C, 그리고 나서 6번, 7번 문장이 B, 그리고 imagine the setup 해서 요 세 문장이 A가 되면서 네, 이렇게 순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휘를 볼 건데요. 어휘가 이제 distance가 있었죠. 첫 번째 문장에서. 이제 distance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거리라는 의미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리의 반이어는 뭘까? 거리라고 하면 결국엔 멀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먼 그 정도를 우리가 거리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의 반이어는 근접함이라고 하는 proximity. 자, 이 단어 우리 지난번에 음악 지문에서 했었죠. 그죠? proximity 하고 closeness. 이렇게 우리가 또 거리의 반이어를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장에서 비주얼 나왔습니다. 비주얼 같은 경우는 시각의잖아요. 그러면 시각적인 것은 반대말이라기보다는 좀 비슷한 다른 감각을 말하는 어휘들. 그래서 어디토리라던가 아니면 텍타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이건 내가 반이어라고 하기보다는 비슷한 감각을 얘기하는 그런 어휘로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문장으로 가면 exit이 나옵니다. exit. 이거는 이제 나가다. 그러면 반대말은 들어오다. enter. 그리고 ingr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거를 너무 어려운 어휘를 얘기하나 싶다가도 가끔 너무 어려운 어휘가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미리라도 들어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버슛의 반대말 뭘 것 같아? 여러분 생각해봐. 오버슛의 반대말. 지나쳐가다잖아. 그럼 미치지 못하다거든요. 근데 우리가 접두어만 바꿔서 이 오버라는 접두어를 언더로 바꿔서 언더슛이라고 하면 이거는 미치지 못하다입니다. 그리고 simple, 단순한이죠? 그럼 단순한의 반대말은 뭐? 바로 complex. 그리고 요 단어는 좀 들어봤을 거예요. intricate. 자, 복잡한이라는 어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법을 가보겠습니다. 어법 할 때가 제일 좀 힘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되게 꼼꼼히 봐야 되거든요. 자, 일단은 여기 의주동 나온 how is computed 하는 요 부분. 네, 요 어순 좀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distance to 나온 거랑 네, 그 다음에 figure it out 나온 거 선생님이 왜 그런지 얘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에서는 by measuring. 네, 이 부분. 수단의 by 다음에 by가 전치사니까 동명사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이제 stimuling하고 it 사이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된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네, 여기 이렇게 이어 동사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또 한 번 더.
이어 동사 또 나옵니다. 네, 아이고, 이어 동사 꽤 많이 나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테이프하고 풋하고 병렬 구조. 이것도 파악해 두셔야 되고, so that. 알았지? 그 뒤에는 별로 많이 어려울 건 없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또 병렬 구조가 이렇게 있으니까 fly, go, report 다 동사 원형으로 쓰인 거 알아두세요. would를 같이 다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 부분이 이제 나올 게 되게 많지요. 네, 여기 수동태 나온 것, 병렬 구조 나온 것, 그리고 주격관계대명사 나왔는데 주격관계대명사절 여기 선행사가 앞에 더 be라고 하는 bees인 거랑 과거분사 나온 것, 그리고 went on to라는 표현도 알아두시면서 요 overshoot까지, 와, 그리고 a simple little lover 하는 요 어순도 좀 알아두세요. 그냥 간단한 작은 로봇, 이렇게 어순 알아두시고,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 생략돼서 과거분사 나온 것, 그리고 또 by 다음에 ing가 나왔다고 다 동명사가 아니야. 이 커닝은 알고리즘을 꾸며주는 형용사입니다. 알겠지?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진짜 꼼꼼하게 어법이 나올 수 있는 부분까지 다 살펴봤습니다. 꿀벌은 비행 중에 접하는 시각적 자극의 양을 통해 거리를 측정하며 이러한 기계적 알고리즘으로 인해 시각적 정보가 왜곡될 경우 실제 거리와 상관없이 오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어 제목으로는 첫 번째, optic flow, 광학 흐름이에요. 콜론하시고 how bees measure distance with their eyes. 벌들이 눈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방식. 두 번째로는 tricking the robot, 로봇 속이기, 콜론하시고 an experiment on bee navigation, 벌의 항법에 관한 실험. 그리고 세 번째로는 visual stimuli, 그래서 시각적 자극, 콜론하시고 the cunning algorithm of bees distance calculation, 벌의 거리 계산의 정교한 알고리즘, 이렇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제 그냥 알고리즘에 의해서 움직이는 로봇이라고 해서 되게 제가 화를 냈지만은, 감정적이라고 했어요. 근데 일단 이 지문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이제 원래 벌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이 시각 정보 기반이라는 것,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나 또 써줘야 돼. 이런 건 써줘야 돼. 벌의 정보 전달 메커니즘은 시각 정보를 기반으로 한다. 알았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라이크랑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보다 더 힘내서 좋은 수업하도록 노력할게요.